자, 지금부터는 또 조합이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이어나갈 건데, 이 조합을 공부할 때 앞서 공부했던 순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될 거라서, 자, 순열 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복기를 하고 가는데, 순열 파트에서 우리 주로 뭘 생각했었죠?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주로 생각했었죠. 자, 근데 그걸 달리 말하자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순열 파트에서 우리가 주로 생각했던 거는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들이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순열 파트에서 우리 주로 생각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조합 파트에서 우리가 주로 생각하게 될 게 뭐냐면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여기 옆에도 나와 있죠. 조합을 공부할 때는 서로 다른 것에서 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일단 들어봐 두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요 예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A, B, C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그랬는데, 자,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중에서 두 개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이 몇 가지 없기 때문에 한번 다 적어 볼게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총 3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기호 잠깐 보고 가는데, 지금 자, 앞에서부터 요 NCR이라고 읽어주면 되거든요. NCR. 순열 공부할 때는 NPR이란 기호 봤었죠. 자, 근데 조합을 공부할 때는 NCR이란 기호를 보고 있고, 요 가운데 C는 조합을 뜻하는 0단어 컨비네이션에서 제일 앞 알파벳을 따온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건 참고 삼아 들어두면 되고요. 자, 요렇게 기호가 적혀 있으면 이 기호가 뭘 나타내는지를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NCR이라 적혀 있으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러면 우리 이 예와 함께 생각해본 경우의 수, 방금 전에 생각해봤던 경우의 수를 기호를 통해 나타내보자면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자, 2개 택하는 방법의 수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본 경우의 수는 3C2예요. 자, 그렇게 컨비네이션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경우의 수를 한번 나타내봤어요. 그러면서 3C의 값이 3이다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죠. 왜냐면 우리 모든 경우를 나열해봤더니 자, 경우가 총 3가지였잖아요. 근데 이 서로 다른 것들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이 조합의 수를 생각할 때 매번 이렇게 모든 경우를 나열한 다음에 자, 경우의 수 얼마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경우를 나열하기가 힘드니까.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식을 정확히 한번 적어봐야 되는데, 그러자면 순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자, 이 서로 다른 3개 A, B, C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들이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 3P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이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다 적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펼쳐나가자면 이 문자들이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 자, 요렇게 문자를 선택했다면은 나열할 때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자, 문자를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문자를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6가지예요. 우리 3P의 값이 6이란 건 이미 계산 잘 할 수 있잖아요. 3 곱하기 2, 6. 실제로 경우를 모두 나열해보니 6가지 경우 맞네요. 그러면서 이제 둘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데, 여긴 경우의 수가 3, 여기는 경우의 수가 6이죠. 2배인데, 그 왜 2배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선택된 2개의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들이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자, 이 둘이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방법과 같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이 문자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의 수는 2팩토리얼이잖아요. 자, 2팩토리얼 가지씩 가지가 쫙 갈라지는 그림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 선택된 문자들에 대해 문자들이 나열될 순서를 정하다 보면 그 방법이 2팩토리얼 가지씩 펼쳐지면서 지금 3C에다가 2팩토리얼 곱하면 3P 된다라고 둘의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수식으로 적어볼게요. 3C2 곱하기 2 팩토리얼은 3P
2다라고 식을 적어볼 수 있고, 이 수식에 대해 나름대로 이렇게도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 2개를 택하고 그 택한 것들에 대해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단계를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배 법칙 적용해서. 자,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 2개를 택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잇따라 그 선택된 문자들이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이어 생각하며 이 3P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라고 수식을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둘의 관계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넘어가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3P2와 3C는 어떤 관계냐? 여기다가 나누기 2팩토리얼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가지가 쫙 펼쳐지면서 경우의 수가 몇 배 되고 실제 경우의 수가 늘어나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생각하자면 가지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갈라져 있던 가지가 뭉쳐집니다. 자, 가지가 뭉쳐지면서 경우의 수가 몇 배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곱하기의 역연산, 나누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자, 3P2 나누기 2팩토리얼이 3C2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는데 3C2는 3P2를 2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둘의 관계를 차분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런 식을 적어봤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의 식에서부터 양변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서 이 식을 유도했다라고도 이 식을 볼 수 있는데, 자, 여하튼 이 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 의미를 부여하면서 식을 쳐다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택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택하고 그 택한 2개의 문자에 대해서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까지 생각한 다음에, 자, 그 정해놓은 순서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나열될 순서를 생각했는데 다시 그 순서 생각하는 과정을 번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열될 순서 배정을 취소하면서 나누기 2팩토리얼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매번 우리가 조합의 수를 구할 때마다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수식을 쳐다보기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다가는 몸살이 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3C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 이 값이 궁금하다면 3C가 궁금할 땐 3P를 먼저 생각합니다. 조합의 수가 궁금할 때는 순열의 수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생각을 끝내면 안 되고, 자, 요 뒤에 있는 숫자, C 뒤에 있는 숫자에다 느낌표 붙여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서 계산을 끝내면 돼요. 그래서 식을 좀 더 풀어 적어보자면 3부터 2개의 숫자를 차례대로 쭉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식으로 우리는 계산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의 수를 구하면 되겠고, 자, 이 예와 함께 많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 정리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서 생각해본 것들을 바탕으로, 자, 거기서 생각을 또 확장해가지고 우리 NPR과 NCR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로부터 조합의 수를 구하는 식을 깔끔하게 적어나가 볼 거거든요. 먼저 NPR,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고 그 택한 것들에 대해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라고 우리 NPR을 생각해 줄 수 있죠. 자, 그 NPR은요, 또 단계를 나눠 생각하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잇따라서 그 택한 R개에 대해서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는 식으로, 자, 우리 경우의 수를 연이어 생각하면서 곱을 통해 NPR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이 식으로부터 NCR에 대한 식을 유도하는데, 양변을 R팩토리얼로 나누면은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 NCR은 NPR을 R팩토리얼로 나눈 거다라고 식이 정리되면서, 의미를 또 부여해서 생각하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고 그 택한 것들에 대해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자, 근데 우리 순서 정하는 방법 같은 거는 일단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순서 정하는 과정을 이제 무시하자. 그래서 R팩토리얼로 나누기 한다라고 이 식을 봐줄 수 있겠죠. 자, 근데 매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긴 무리수예요. 우리 조합의 수 구할 때 매번 식 세울 때마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거는, 자, 그건 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NCR의 값이 궁금하다면 우선 NPR을 생각합니다. 조합의 수가 궁금하면 순열의 수를 먼저 생각해요. 아래 예시와 함께 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를 끝내면 안 되고 이제 R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그 과정을 풀어서 더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n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자연수 r개를 쭉 곱해요. 그 다음에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식으로 NCR의 값을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식을 한 번 더 풀어 적어보는데 NPR을 n-r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NPR에다 R 팩토리얼 분의 1 곱해놨다고 봐가지고 이 식을 또 어떻게 옮길 수 있냐? 여기다 R 팩토리얼 달아주는 식으로 자 식을 한 번 더 풀어 적을 수 있어요. 자, NCR에 대한 식을 이와 같이 또 적어줄 수 있겠다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요 계산식에다 적용해보자면 우리 3C의 값이 궁금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자, 3부터 이어지는 자연수 2개 곱하고 그걸 갖다 2팩토리얼로 나누는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3C의 값을 근데 자,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또 식을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펼쳐 나갈 수 있겠냐? 3P는 3-2의 팩토리얼 분의 3팩토리얼이잖아. 지금 거기에다가 2팩토리얼 분의 1 곱해놓은 거잖아? 그럼 여기다 지금 곱하기 2팩토리얼 분모 쪽에 달아가지고 이 식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라고 식을 펼쳐 적을 수 있고 계산하면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요. 지금 1팩토리얼은 1이고 분모 쪽에 2팩토리얼이 있는 건데 2팩토리얼은 위에 2팩토리얼과 약분되면서 그냥 3이 남겠죠. 분자 쪽에 3이 그냥 남아가지고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조합해수 구할 때 이런 패턴을 거치게 되겠지만 이렇게도 식을 적을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삼아 얘기해 봤어요. 자, NCR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 이 조합의 수를 구하는 원리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NCR에 대한 계산식은 n부터 이어지는 자연수 r개를 곱한 다음에 자, 그러니까 순열의 수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NPR에 대한 식을 또 이렇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NPR에 R 팩토리얼 분의 1 곱해놨네 라고 봐가지고 NCR에 대한 식을 이와 같이 적을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죠. 자, 그 내용을 요 예를 보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데 6C3의 값을 우리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냥 이 조합의 수를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뭐 심플하게 보자면 6부터 세계자연수의 곱을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6P3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고 보면 되죠. 자, 실제 계산할 때는 쭉 식을 풀어 적는 게 더 편할 수 있으니 6부터 세계자연수 곱하고 그걸 갖다 3팩토리얼로 나눠주겠다라고 봐가지고 6C3의 값을 이와 같이 계산해주면 되겠고 66 약분되고 54 20이라는 답이 나오네요. 자, 경우의 수를 실제 구할 때는 이 조합의 수를 구할 때 이와 같은 흐름을 타고 값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 식에 대해 공부를 했으니 이와 같이 또 식을 한번 펼쳐나가 보자면 6P3은 6-3의 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이고 자, 거기다가 지금 3팩토리얼 분의 1 곱해놨네 라고 봐가지고 분모 쪽에 곱하기 3팩토리얼 달아주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죠. 6은 3팩토리얼 6이죠. 6은 위에 있는 6이랑 약분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팩토리얼은 또 위에 있는 3팩토리얼과 약분되면서 분자 쪽에 5 곱하기 4가 살아남으며 답이 20이다라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자, 근데 뭐 실제로는 6C3의 값을 계산해봐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기보단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일반적인 흐름이니까 그거 한번 참고삼아 또 들어봐 두면서 이제 이 NCR에 대한 계산식 보면서 C 뒤에 있는 R의 값이 C 앞에 있는 N의 값을 넘어서는 거는 볼 일이 없겠다. 그 얘기를 또 하고 가는데 앞에서 NPR이라는 기호를 보면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C3 같은 거는 볼 일이 있어도 6C7 같은 거는 볼 일이 없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7개를 택하는 방법에서 자, 일단 서로 다른 게 7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7개를 택하겠어요. 그와 같이 6C7 또 뭐 6C10 뭐 이런 거는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C 뒤에 있는 숫자가 맥시멈 C 앞에 있는 숫자와 같아질 수는 있어도 6C6 같은 건 볼 일이 있어도 자, 뭐 C 뒤에 숫자가 C 앞에 숫자를 넘어서는 건 볼 일이 없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 R의 값이 자연수이면서 자, 그러면서 뭐 n보다 작거나 아니면 R의 값이 n과 같을 때를
보게 될 텐데 R이 요 범위 안에 있는 와중에 NCR의 값이 궁금할 때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요 식을 따라 그 값을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R의 값이 맥시멈 n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 R 자리 n 집어넣어갖고 이 NCN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서로 다른 n개가 있으면 그 중에 n개 모두를 택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두 개를 택하는 방법, 그냥 한 가지 아니겠나 하는 느낌이 오죠. NCN의 값은 1 아니야 라는 느낌이 오는데 요 식을 통해 NCN의 값을 한번 확인해 줄게요. 자, R자리 n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n 팩토리얼 곱하기, 자, R자리 n 집어넣으면 0 팩토리얼, 그 다음에 분자 쪽에 n 팩토리얼 위치하면서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하고 왔으니, 자, n 팩토리얼 곱하기 1 분의 n 팩토리얼, 그냥 값이 1이겠다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죠. 위에 식을 통해서 NCN의 값이 1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고 있고, 예를 들어 2C2의 값, 또 4C4의 값, 그 다음에 5C5의 값, 7C7의 값, 10C10의 값은 다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R자리에 0이 위치했을 때를 생각해 보는데, 결론적으로 NC0의 값은 1이다라고 우리 정의를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 자, 요 R자리에 0을 한번 집어넣는다 칩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0개를 택하는 방법, 의수? 자, 그걸 뭐 생각할 일이 있나 그런 걸 쉽겠지만, 자, 그래도 어쨌든 R자리 0을 강제로 한번 집어넣어보면 이 식에다가 0 팩토리얼 곱하기 R자리 0 집어넣으면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되면서 위에랑 값이 똑같네요. 자, 1이겠다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죠. NC0의 값이 1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지금 요 위의 식은, 자, R이 0일 때도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 NC0은 1이라고 우리 약속을 하는데, 자, 그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NC0의 값이 1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R의 값이 0일 때도 이 계산식은 성립한다라고, 자, 정리를 해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자, 여기다가도 R자리에 0을 집어넣어서 생각했을 때 똑같이 값이 1이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R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0 집어넣으면 0 팩토리얼이죠.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np 0이잖아요. 0 팩토리얼은 값이 1이고 np0도 값이 1이므로 자, 1분의 1, 1이다 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아, 그래서 R자리에 0 집어넣었을 때도 이 계산식은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내용 정리하면서 3C형의 값은 1이에요. 4C형도 값이 1이에요. 5C형, 7C형, 9C형, 10C형 전부 다 값이 1이겠죠. 자, 그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경우의 수 계산하다가 자주 등장할 거 하나 또 정리를 하고 가는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한 개를 택하는 방법. 자, 그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n가지입니다. 그래서 NC1은 값이 n이에요. 예를 들게요. 자, 3C1 서로 다른 3개가 있는데 그중 한 개를 택하는 방법, 뭐 서로 다른 3개 A, B, C가 있다 쳐요. 그 A, B, C 중에 한 개 택하는 방법, A 택할 수도 있고 B 택할 수도 있고 C 택할 수도 있는 거니, 자, 방법 3가지겠죠. 그래서 3C1의 값은 3이다 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생각하면 4C1도 값이 4겠다는 것이고, 자, 10C1은 값이 10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NC1 값이 n이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둡시다. 자, 그럼 이제 NCR에 대한 계산식을 보고 왔으니 그 식에 익숙해질 겸 간단한 예제 2개를 보고 넘어가는데, 이 등식들을 만족시킨 자연수 n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위의 예제부터 볼게요. NC3의 값이 35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등식에서 NC3이라는 기호가 사용됐으니까요. 이 부분의 값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 자연수 n의 값이 당연히 3 이상이어야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 참고 삼아 얘기해 보면서요. 자, 그럼 이제 NC3에 대한 식을 여기다 풀어 적어 볼게요. n부터 시작해서 값을 1씩 줄여가며 자연수 3개 곱한 거에다가, 자, 그걸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은 3팩토리얼 6이니까 NC3에 대한 식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자, 그 값이 35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러면 양변에 6을 곱할 건데, 자, 우변에다 35 곱하기 6을 적는데, 지금 좌변을 보면요, 값이 1씩 줄어들며 자연수 3개를 곱해놓은 형태잖아요. 거기 형태 맞춰 적자면 35 곱하기 6을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딱 적어주면서 약간의 센스를 발휘해, 자, 바로 이렇게 식을 풀어 적는 순간에, 아, n의 값이 7이면 이 등식이 성립하겠네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등식을 만족시킨 자연수 n의 값 생각해 줄 건데, 자, 등식에 지금 np3, nc2와 같은 기호가 적혀 있고, 이 부분들의 값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선 이 자연수 n의 값이 3 이상이면서,
자, 또 자연수의 n의 값이 2 이상이어야겠다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죠. 이 부분 보면서는 얘를 생각해 줄 수 있고, 자, 자연수 n의 값이 3 이상이면서 2 이상이다? 그럼 자연수 n의 값은 3 이상이어야겠다라고 일단 정리해 두면서 np3에 대한 식을 풀어 적자면 n-1, n-2와 같이 적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2 곱하기 nc인데 nc는 n-1을 2팩토리얼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자, 그 상황에서 정리할 거 정리해 보는데 12, 2 보면서 쳐낼 거 쳐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 n이 자연수란 가정하에 이 식을 보고 있고, 자, 그러면서 그 자연수 n의 값이 3 이상이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또 요 부분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자연수, 자, 지금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입니다. 그 말은 n과 n-1이 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이고, 자, 그걸 왜 지금 얘기하느냐면 n과 n-1로 양변을 나눠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양쪽에 동시에 들어있는 n을 쳐냅니다. 양변 n으로 나누면서. 그리고 나서 또 양변 n-1로 나누면서 동시에 들어있는 n-1을 쳐내고, 그러면 남는 부분이 뭐냐? n-2는 6이다 라는 부분이 남으면서 이제 자, 그 등식을 만족시킨 자연수 n의 값은 8이다 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조합의 수의 성질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성질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 첫 번째 성질이 여기 띄워져 있어요. 우리 이 수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 이 수식은, 자, 이 성질은 앞으로 우리 정말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계산할 때. 그래서 먼저 이 수식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볼 건데, 그 원리를 간단히 좀 얘기하고 올게요. 요 예를 보면서. 자, 서로 다른 5개의 공이 있다 쳐요. 그 공들 중에 3개 택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는 거나, 이 서로 다른 5개의 공 중에 자, 3개 택할 건데 그 택할 공 3개 제외 갖다 버릴 공 2개 정하는 방법의 수나 우리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5개의 공 중에 자, 3개 택하는 거나 서로 다른 5개의 공 중에 택할 3개 제외 2개 갖다 버리는 거나 그 방법의 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논리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서로 다른 6개의 공이 있다 칩시다. 여기 공 하나를 추가해갖고 서로 다른 6개의 공이 있다 치면 그 6개 공 중 자, 5개 택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나 그 방법의 수를 생각하는 거나 그 6개의 공 중에 자, 5개 택할 건데 택할 5개 말고 1개 갖다 버릴 공 정하는 방법의 수나 경우의 수는 서로 같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패턴이 보여요. 자, 5C3은 뭐랑 같냐면 5C 그대로 적고 이 3과 더해서 5될 수를 여기다 딱 위치시키면은 둘이 같다라고 등식 성립하거든요. 자, 6C5는 뭐랑 같냐면 6C 적고 나서 이 5와 더해서 6되는 수를 생각합니다. 그걸 여기다 적고 나면 자, 둘이 같다라고 등식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요 패턴을 일반화하면 이 식이 되거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n-r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나 같다는 것이고 요 c 뒤에 있는 r과 n-r은 어떤 관계냐? 둘이 더해서 n 되는 관계죠. 자, 그렇게 등식 성립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 내용을 일반화 해놨다라고 봐도 되겠고 좀 더 꼼꼼하게 이 증명 과정을 한번 챙겨보자면 먼저 nc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의 팩토리얼 자, 그리고 r 팩토리얼 이와 같이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nc n-r도 수식으로 한번 적어보는데 n 팩토리얼 나누기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거 빼면은 r이거든요. r 팩토리얼 곱하기 n-r의 팩토리얼이다 라고 nc n-r에 대해서도 수식을 이와 같이 적을 수 있고 두 수식 비교해 볼게요. 자, 분자 파트 똑같고 분모 파트 봐주세요. 그냥 둘이 위치 바꿔놨네. 자, 우리 곱셈에 대해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분모도 지금 같은 식이라 볼 수 있고 두 식은 결론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ncr과 nc n-r은 같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어렵지 않게 챙겨볼 수 있는 거 맞죠? 자, 이렇게 증명 과정까지 챙겨봤고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할 때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얘까지 잘 챙겨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예를 들어 우리 6C4를 계산해야 된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걸 보면서 6부터 이어진 자연수 4개 곱하자.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4팩토리얼로 나눠주자라고 우리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6C4를 이 내용을 바탕으로 6C2라고 생각하고 나서 2와 4는 더해서 6 되는 관계 맞죠? 6C4를 6C2라 생각하고 나서 6부터 2개의 자연수 곱하자. 그리고 그걸 2팩토리얼로 나누자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계산 과정이 조금이라도 간단해지죠. 그렇게 귀찮은 거를 한번 덜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라고 이 경우의 수를 쉽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C 뒤에 있는 숫자를 줄여가지고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하는데 이 내용 많이 쓸 거니까 잘 봐두시고 이제 예제 보러 갈게요. 자, 그럼 직전에 살펴봤던 내용을 바로 예제에 적용을 해볼 건데 1학년 학생 6명과 2학년 학생 4명 중에서 7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이 몇 가지겠냐라고 묻고 있어요. 1학년 학생 6명, 2학년 학생 4명, 총 10명의 학생 중에서 7명 뽑는 방법 몇 가지겠냐라고 물었으니 우리 10C 7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서로 다른 10명 중 7명 뽑는 방법의 수 계산해보자면 10C7을 바로 얼마다라고 계산한 것보다는 10C7이 10C3과 같겠죠. 우리 직전에 공부한 내용에 따르자면 10C3을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자, 요 C 뒤에 있는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놓고 계산하는 게 우리한테 편할 거고, 그러면 10부터 이어지는 숫자 3개를 쭉 곱해요. 그걸 갖다 3팩토리얼로 나눈 게 답이겠죠. 아무래도 10부터 이어지는 자연수 7개를 쭉 곱하고 그걸 7팩토리얼로 나누는 것보단 이걸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계산 맞춰보자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요. 그러면 이제 12 곱하기 10은 120이다라고 답이 나오죠. 정답 120. 자, 직전에 공부했던 내용 적용해 보면서 답을 구해봤고, 그럼 아래쪽 문제도 보는데, 자, 이 문제는 이 위에 있는 문제랑 좀 비교를 해보려고 준비해 본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남학생 5명, 여학생 6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을 때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을 뽑는 방법 몇 가지냐 그랬는데, 자, 지금 남학생 5명, 여학생 6명, 총 11명 중에 그냥 3명 뽑는 방법의 수 11C3이 답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위에랑 그 점이 달라요. 자, 아래쪽에 세부적인 조건이 더 주어져 있어요. 남학생 5명 중에 2명과 그 다음에 여학생 6명 중에 1명을 뽑는 방법 몇 가지냐고 물었습니다. 대표 3명 뽑을 건데 그냥 11명 중에 3명 뽑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중에 2명 뽑고 이 중에 1명 뽑는 방법 몇 가지냐라고 물었고, 그러면은 남학생 5명 중 2명 뽑는 방법이 5C2가지인데 그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 여학생 6명 중 1명을 뽑는 방법 6C1가지이니 이만큼의 방법에다가 이만큼의 방법이 따라오면서 우리 곱을 통해 경우의 수 구해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일단 5C를 계산하자면은 5 곱하기 4를 2팩토리얼로 나눈 건데 5C는 자, 거기다 지금 곱하기 6C는 6이에요. NC는 N이고 자, 3C는 3이고 6C는 6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산 맞춰보자면 2와 4가 약분이 되면서 10 곱하기 6은 60이다라고 답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합의 수에 관한 성질 두 번째 내용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해 살펴볼 건데, 식을 먼저 볼게요. NCR,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뭐와 같냐면은 n-1c R-1 더하기 n-1c R과 같다는 거고, 식을 슬쩍 봤을 때, 자, 식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은 이 식이 뭘 의미하는가, 그걸 파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간단한 예를 들면서 이 식에 관련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그림 좀 봐주세요. 지금 주머니 안에 서로 다른 5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그 5개의 구슬 중에 서로 다른 5개의 구슬 중 3개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그 방법의 수를 기호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 구슬들 중에 3개 선택하는 방법의 수. 자, 그 값이 궁금하면 우리 OC2를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얘보단 얘가 생각이 편하니까, 자, 그럼 OC2는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10이죠. 그렇게 10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서로 다른 5개의 구슬 중 3개 선택하는 방법이. 자, 그 방법들을 다 띄워봤어요. 이 10가지 경우를 여기 다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해볼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의 것들 중에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는, 자, 그 서로 다른 n개 중에 특정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그 전체 경우를 나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서로 다른 5개의 구슬 중 3개 선택하는 방법도 이 중 특정 하나, 예를 들어 구슬 A를 예로 들게요. 이 구슬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경우를 나눠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케이스를 나눠 생각해 봤을 때 각자 케이스에 대해서 경우의 수 생각한 다음에 더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당연하게도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에 동시에 속한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특정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와 이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경우를 나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 동시에 속하는 경우는 없고, 그냥 각자 케이스에 대해 경우의 수 잘 구해서 더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각자 케이스에 대해 경우의 수 생각해 볼게요. 이 케이스의 경우의 수 6이죠. 왜 6인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중에 3개 구슬을 선택하는데 그 안에 구슬 A를 포함시킨다고 가정하고, 자, 그럼 남은 4개의 구슬을 보면서 서로 다른 4개의 구슬 중 2개를 추가로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4C이죠. 자, 이걸 계산해보면은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가 6이에요.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6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긴 또 경우의 수가 왜 4인지 보면은 이 A라는 구슬을, 자, 그 선택할 3개 구슬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럼 남은 서로 다른 4개의 구슬 중에 3개 구슬 선택하는 방법, 그 방법의 수를, 자, 기호로 표시해보자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4C3은 4C1과 같고 4C1은 값이 4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4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6 더하기 4는 10이다라고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줄 수 있겠고, 자, 지금 서로 다른 5개의 구슬 중 3개 선택하는 방법 생각할 때뿐 아니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줄 때도 우리가 그 서로 다른 n개 중에 특정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각자 케이스에 대해 경우의 수 생각한 다음에 더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 있나 생각할 땐 늘 이 서로 다른 n개 중에 특정 하나를 찝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고르는데 이 특정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와, 자, 선택할 r개에 이 특정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이와 같이 케이스 분리 후에 각자 케이스에 대해 경우의 수 생각해 주고 합을 통해 전체 경우의 수를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서로 다른 n개 중 r개 고르는 방법을 생각할 때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수식의 의미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고, 자, 그렇게 이 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있는데 이해는 잘 되고 있나요? 자, 그럼 이제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냥 막 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하면은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왜냐하면은 식이 간단한 듯 그렇게까지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다라면서 한번 얘기해 보는데, n-1, n-1 똑같죠? 식의 형태를 봐주세요. 자, c 뒤에 r-1, r 값이 1 차이 나죠. 그 둘의 합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는 거고, 요 n-1에다가 1 키운 게 여기 적혀 있고요. c, 그리고 이 r-1가 r 중에 더 큰 게 여기 적혀 있어요. 자, 이 둘의 합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해 보고 있는데,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자, 이 식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3C1 더하기 3C2의 결과는 컨비네이션 기호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겠냐? 우리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 적어보는데, 뭐 수식의 의미 따위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형태만 봐줄게요. 3, 3 적혀있죠? 값이 똑같네. 1, 2 적혀있죠? 값이 1 차이 나네? 그럴 때는 3보다 1 큰 4 적고 C 적고 1, 2 중에 더 큰 2 가져가서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아래쪽에 적혀있지만은 한 번 더 적습니다. 4C2 더하기 4C3은 결과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형태 봐주세요. 4, 4 똑같네. C 뒤에 숫자 2, 3 값이 1 차이 나네. 자, 그럼 4에서 1 키운 5 적고 C 적고 그 다음에 2, 3 중에 더 큰 3 적어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 수식을 익혀두면은 자, 머릿속에 좀 오래 남지 않을까, 이 수식에 친숙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이제 수식과 함께 증명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증명 과정을 띄워놓고 이해를 쭉 해보면서 이 조합 해소에 관한 성질 두 번째 내용에 대한 얘기 마칩니다. 자, 참고 삼아 요 쭉 따라가 볼게요. 얘하고 얘를 각각 이렇게 수식으로 잘 옮겨 적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덧셈을 하고 있으니
위의 수식 전체를 잘 옮겨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수식들을 정리해 내려옵니다. 요 괄호 안쪽을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 괄호 안쪽을 다시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그렇게 씩 정리한 후에는 이제 통분을 하는데, 이 수식에다가는 분모 분자의 r을 곱했고, 이 수식에다가는 분모 분자의 n-r을 곱했어요. 그렇게 분모 맞춰주고 나서 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분모는 얘로 통일해졌고, 그리고 나서 요 각각의 분자 부분끼리 더해서 요 위에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n-1 팩토리얼이 동시에 들어있으니 얘로 묶어내요. 그리고 나서 n-r 더하기 r을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분자 부분 더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쪽이 그냥 n이에요. 그래서 n 곱하기 n-1 팩토리얼. 분자는 그냥 n 팩토리얼인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적고, 그 다음에 식을 정리 쭉 해서 내려오다 보니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뭐랑 같냐 잘 생각해보면 NCR과 같습니다. 그래서 둘의 합이 NCR과 같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공부한 내용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합과 관련해서 뭐 개념적인 설명을 추가로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남아있지 않아요. 개념 설명은 이제 다 했는 거나 다름이 없고, 예제를 쭉 풀어보면 되는데, 자, 이제 관련 예제를 쭉 풀어보는 과정에서 요 예제가 많이 중요합니다. 이 예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다룰 내용이 많이 중요해서 뭐 개념 공부 하나 한다 생각하고 요 예제를 좀 주의 깊게 잘 봐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문제를 쭉 읽어볼게요.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대표 4명을 뽑을 때 여학생을 적어도 1명은 대표로 뽑는 방법 몇 가지냐 그랬어요. 지금 총 10명 중에서 4명을 대표로 뽑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고, 자, 그 안에서 이제 여학생을 적어도 1명은 대표로 뽑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생각해 보자 그랬죠? 그 말은 이 뽑는 대표 4명 중에 최소 여학생 1명은 대표로 뽑히는 상황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경우들을 쭉 나열해 보자면, 자, 최소 여학생 1명이 대표로 뽑히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여학생 1명이 대표로 뽑히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여학생 2명이 대표로 뽑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이 대표로 뽑히는 경우, 그리고 맥시멈 여학생 4명이 대표로 뽑히는 경우까지를 우리가 쭉 생각해야 돼요. 대표 4명 뽑는데 그 뽑히는 대표 4명이 모두 여학생인 경우까지 생각해 주면서 이 4가지 케이스에 대해 각자 케이스에 대해 경우의 수 싹 다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우의 수들을 합쳐주면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위의 케이스부터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하는 식을 적어나가 보는데, 여학생 1명이 대표로 뽑히는 그런 방법 몇 가지인가라는 거고, 여긴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자, 사실은 이 경우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결국 대표 4명이 선출돼야 되는 상황에서 남학생 6명 중에 3명이 대표로 뽑히면서 동시에 여학생 4명 중 1명이 대표로 뽑히는 경우에 대해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긴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은 그 경우에 생각할 때 우리 방금 전 얘기한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남학생 6명 중에 3명을 대표로 뽑는 방법, 이만큼 방법이 나오고, 그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 이제 여학생 4명 중에 1명을 대표로 뽑는 방법이 이만큼이 따라오면서 고배 법칙을 통해 이 케이스에 대해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의 케이스에 대해 생각하자면은 남학생 6명 중 2명이 대표로 뽑히면서 동시에 여학생 4명 중 2명이 대표로 뽑히는 경우에 대해 생각하자는 거고, 그럼 남학생 6명 중 2명을 대표로 뽑는 방법 이만큼에다가, 자, 그 각각의 방법에 대해 여학생 4명 중에 2명이 대표로 뽑히는 방법이 이만큼 따라오면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 그럼 아래쪽 케이스에 대해서는 남학생 6명 중에 1명이 대표로 뽑히고, 잇따라 여학생 4명 중에 3명이 대표로 뽑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케이스는 여학생 4명 중에, 자, 4명 모두 대표로 뽑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남학생도 언급을 하자면 남학생 6명 중에 1명도 안 뽑히는 방법, 자, 그 방법의 수를 생각한 다음에 잇따라 여학생 4명 중에 4명을 모두 대표로 뽑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각자 케이스에 대해 경우의 수 생각해 주고 싹 다 더하면 이 값을 더하면 정답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좋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우리 지금의 상황,
이 총 10명의 학생 중에 4명을 대표로 뽑는 상황 속에서 자, 여학생이 한 명도 대표로 뽑히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 경우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제약 조건 때문에 이 제약 조건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케이스, 여학생이 한 명도 대표로 뽑히지 않는 경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면 남학생 6명 중에 자 4명을 대표로 뽑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주면 이 케이스에 대해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죠. 굳이 여학생도 생각을 하자면 여학생 4명 중에 0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케이스에 대해 경우의 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싹 다 더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온지 잘 들어봐 주세요. 그 결과는 이 총 10명 중 대표 4명을 뽑는 방법의 수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값, 그리고 이 값, 그리고 이 값, 그리고 이 값을 싹 다 더하면 10C4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면 얘를 더해서 정답을 구하느니 이 문제의 정답을 10C4 빼기 이걸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전체 경우의 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이 제약 조건에 반대되는 경우,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과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면서 그 둘의 차를 통해서 그냥 6C4라 적겠습니다. 6C4 곱하기 4C0은 어차피 6C4니까 이렇게 답을 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해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생각해야 되는 경우 말고 반대되는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빼줌으로써 정답 낼 수 있다는 거 잘 봐두세요. 이거 다 계산하고 더하느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죠. 그래서 답 내주자면은 10부터 4개에 이어지는 자연수 쭉 곱해요. 그리고 나서 4팩토리얼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6C4를 계산하느니 6C2를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6C2를 여기다 적을게요. 6 곱하기 5 나누기 2팩토리얼이 6C2죠. 그래서 최종 계산 맞춰주자면은 4, 2 보면서 8과 걷어내고 3, 9 보면서 자 또 걷어내주면은 3, 7에 21인데 19 하면 210 마이너스 30을 2로 나누면 15 해가지고 우리는 195라는 자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도 경우의 수 구할 수 있다는 걸 잘 봐두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 9개의 숫자 000, 11, 11, 11을 0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9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이 숫자 9개 가지고 9자리 자연수 만드는 방법 몇 가지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제약 조건이 걸린 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0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하랍니다.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1들을 먼저 쭉 깔아놓고 생각할게요. 자, 이웃해도 괜찮은 1들을 쭉 깔아놓고 이 1 사이와 그 다음에 끝자리 보면서 0이 자리 찾아 들어가는 그림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1 사이와 자, 그 다음에 이쪽 끝자리는 0이 들어가도 되거든요. 맨 앞에 0이 갈 수는 없어요. 맨 앞에 0이 가면서 9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자, 일단 그 말이 안 되니까 제일 앞자리는 0이 올 수 없고 0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지금 이 서로 다른 6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서로 다른 6개의 자리 중에 0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면서 9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0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9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자 아니면 뭐 0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9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9자리 자연수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나 생각한다는 거는 서로 다른 6개의 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중에 자, 실제 0 들어갈 자리 3개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 있나 생각한 거랑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6개 0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중에 자, 실제 0 들어갈 자리 3자리 고르는 방법. 의수, 6C3이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계산 맞춰주자면은 6부터 3개의 자연수 쭉 곱하고 그 다음에 그걸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자, 6과 분모 쪽이 약분되면서 5, 4, 20이라고 답이 나오네요. 정답은 20입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봅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할 때 택한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있나 묻고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숫자 3개 택하는 상황을 생각해 줍시다. 그 택하는 3개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 몇 가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면 자, 이 중에서 택한 3개 숫자가 싹 다 홀수면은 더해서 홀수 되는 거 맞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택한 3개 숫자가 전부 다 홀수인 홀수만 3개 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택한 3개 숫자가 홀수 하나, 짝수 둘 조합이면은 더해서 홀수 되는 거 맞죠? 자, 홀수 하나와 짝수 둘을 택하면, 총 이렇게 3개를 택하면, 자, 더해서 홀수 되는 거 맞죠? 요렇게 두 케이스 말고는 다른 경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짝수 3개 택했다? 그럼 합쳐서 홀수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홀수 둘, 짝수 하나 조합으로 숫자 3개 택하면 더해서 홀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고, 각자 케이스에 대해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합쳐주는 식으로 정답을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크게 그렇게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1, 2번 케이스에 대해 각자 경우의 수 생각해 보는데, 먼저 1번 케이스. 자, 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는 5개예요. 짝수도 5개입니다. 1, 3, 5, 7, 9, 2, 4, 6, 8, 10. 그래서 그 홀수 5개 중에 3개 고르는 방법, 옷이 3가지인데, 자, 이 중에서 홀수 3개를 택하는 방법이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2번 케이스에 대해 경우에 생각해 볼게요. 홀수 하나, 짝수 둘 고르는 방법인데, 홀수가 총 5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 고르고, 자, 잇따라서 짝수 총 5개인데 그 중에 2개 고르는 방법 생각해 주면 2번 케이스에 대해 방법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홀수 하나 고르는 방법이 이만큼 있고요. 그 각각의 방법에 대해 짝수 2개를 추가로 택하는 방법이 이만큼씩 따라오면서, 자, 이렇게 경우의 수 나온다는 거예요. 1번 케이스에 대해서도 짝수를 생각해 주자면은, 굳이 생각해 주자면 홀수 셋, 짝수 0개 고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 옷이 3에다가 잇따라 짝수 총 5개인데 하나도 안 고른다, 옷이 0 생각해 주면서 1번 케이스에 대해 경우의 수 굳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짝수는 하나도 안 고른다는 의미를 담아 곱하기 옷이 0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옷이 3이나 옷이 3 곱하기 옷이 0이나 결과는 똑같지만, 왜냐? 옷이 0이 옷이 5와 같은 1이니까요. 자, 그렇게 1, 2번 케이스에 대해 각자 경우에 생각했고, 그럼 이제 계산을 마칠게요. 옷이 3은 옷이 2와 같고, 자, 옷이 2는 5 곱하기 4를 이뤄나는 10입니다. 거기다 옷이 0은 1이니까 곱하기 1 적어주면 되겠죠? 10가지예요. 1번 케이스에 대해 경우에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5 곱하기 지금 10인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케이스에 대해 경우에 생각해보면 경우의 수 50이에요. 둘이 더하면 답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합의 법칙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주면 됩니다. 정답 60. 아래쪽 문제 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자연수 ABC에 대하여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가 각각 ABC인 3자리의 자연수 중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그러면 100의 자리, 또 10의 자리, 그리고 1의 자리 수가 각각 ABC인, 자, 이런 3자리 자연수 중에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거, 그런 3자리 자연수 몇 개나 생각할 수 있냐는 거고요.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다? 그럼 100의 자리에다가 5 또는 6을 위치시키는 순간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자연수로 채워넣는 순간에, 자, 그럼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3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5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6인 경우, 이 2가지 케이스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큰 틀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죠. 자, 우리 2가지 케이스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럼 A가 5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10의 자리 B, 1의 자리 C의 값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ABC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자연수라 그랬고, 자, 그래서 지금 이 1번 케이스에 대해 생각하자면 A의 값이 5니까 B의 값은 5보다 작아야 되고요, C의 값은 그거보다 더 작아야 돼요. 자, 그래서 B, C의 값으로 적당한 숫자 생각하다 보면 일단 5 이상의 숫자는 생각할 수가 없고, B, C의 값으로는
이 숫자들 중에 BC의 값이 설정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두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 중에 두 개의 숫자 고른다 쳐봐요. 2, 4 이렇게 골랐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숫자로 요 B의 값, C의 값을 설정하는데, 자, 2, 4라는 숫자를 고르는 순간 B의 값은 4, C의 값은 2로 자동 설정됩니다. 왜냐면 둘의 대소관계가 1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 3이라는 숫자를 이 중에 택했다 쳐요. 자, 그 2, 3이라는 숫자로 요 자리들을 채운다 치면 3, 2, B의 값은 3, C의 값은 2 이렇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둘의 대소관계가 조건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개의 숫자 중 2개 택하는 방법 4C이죠. 그만큼 B와 C의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요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자, 지금 A가 5이면서 그러면서 B의 값과 C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4C 2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2번 케이스 생각해 볼게요. A가 6인 경우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B의 값과 C의 값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입니다. 자, 이번엔 1, 2, 3, 4, 5. 6보다 작은 자연수들 중에 B의 값, C의 값을 설정해야 되고, 그럼 똑같이 이 5개의 숫자 중 2개 뽑는 방법만큼 B의 값, C의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2번 케이스에 대해 경우에서 생각해보면 5C 2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에 대해 경우에서 생각했고, 이제 더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 마무리 져보자면 1번 케이스 경우에수 4C. 자,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6이죠. 그 다음에 2번 케이스 경우에수 5C인데, 자, 5 곱하기 4를 2로 나누면 10이죠. 6과 10을 더해서 합의 법칙 적용해서 우리 16이다라고 정답 낼 수 있는 거 맞죠? 자, 다음 문제 또 보는데,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A, B가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 몇 가지 있냐 그랬고, A, B 포함 총 8명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자, 그 중에서 A, B 포함 4명을 뽑는 방법 몇 가지인지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 중에 4명을 뽑는데 그 안에 A, B가 이미 들어가 있다 치고, 자,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B 제외 남은 6명 중에 2명을 추가로 뽑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6C 2가지겠죠. 이만큼 이 중에서 A, B 포함 4명 뽑는 방법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렇게 4명을 뽑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봤고, 그럼 이제 뽑힌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는데 A, B가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 몇 가지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A, B 포함 총 4명을 뽑는 방법, 이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자, 얘네들 줄 세우는데 A, B가 이웃하면서 위에 나와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이 뽑힌 사람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방법 몇 가지죠? 자, 덩어리를 한 명으로 보고 하나, 둘, 셋, 3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생각한 다음에 근데 이 덩어리 안에서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참 해가지고 둘이 자리 바꾼 방법의 수 고려해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A, B 포함 총 4명을 뽑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4명을 뽑는 방법에 대하여 그 뽑힌 4명을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곱의 법칙 적용하면서 답을 내주면 되고, 6C는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15입니다. 그리고 3팩토리얼 6이고 2팩토리얼 2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되고, 자, 90에다 2 곱하면은 180이라고 답이 나오죠. 정답 180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그림들 참고하면서 문제 2개 해결해 보는데, 먼저 위에 문제부터 볼게요. 이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위에 9개의 점이 있고, 이 중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몇 개나 그려볼 수 있겠냐는 건데, 예를 들자면요, 이 점, 이 점,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점, 이 점,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또 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자, 이와 같이 지금 정삼각형 위에 서로 다른 9개의 점이 있고, 그중 3점 골라 그 점들 이어서 삼각형 몇 개나 그려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9개의 점들 중 3개 점 선택하는 방법이 고시 3가지니까 이만큼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러면 오답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 서로 다른 9개의 점 중에 이 점, 또 이 점, 또 이 점을 골랐다 쳐요.
이 점들 이어서 삼각형 그려낼 수 있습니까? 못 그립니다.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이어가지고는 삼각형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직선 위에 이 네 점, 서로 다른 네 점 중 세 개 점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서 제해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는 삼각형 그릴 수 없으니. 근데 일직선이 여기만 있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네 개 점 중 세 개 점 고르는 방법도 여기서 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서로 다른 네 개 점 중 세 개 점 고르는 방법도 여기서 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9C3에다가 4C3을 3번 빼줘야 정답이 나온다는 소리인데, 자, 그럼 9C3 마이너스 4C3 곱하기 3으로 식을 작성해서 정답 내주면 되겠죠. 9C3은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뭘로 나눈 거죠? 3팩토리얼로 나눈 게 9C3이죠. 그 다음에 4C3은 4예요. 자, 4 곱하기 3 12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해주면서 정답을 낼 수 있겠고, 3과 9 보면서 약분하고요. 8과 2 보면서 약분하고요. 12가 7개 있는데 거기서 12 한번 빼니까 12가 6개 있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72입니다. 자, 정답 72. 그리고 아래쪽 문제 볼게요. 지금 이 그림과 같이 4개의 가로방향 평행선과 5개의 세로방향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이 평행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몇 개나 되냐는 건데, 자,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지금 이 선, 이 선, 또 이 선, 이 선을 통해서 평행사변형 하나 만들어낼 수 있죠. 또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을 통해서 평행사변형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자, 이 선들로부터 평행사변형을 몇 개나 그려낼 수 있나?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그려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가로방향 평행선 2개 정하고 그 다음에 세로방향 평행선 2개 정하는 순간 그 선들로부터 평행사변형이 하나 그려지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린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가로방향의 평행선 2개 정하고 잇따라 세로방향의 평행선 2개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를 생각하면 돼요. 4개의 가로방향 평행선 중에 2개 정하는 방법, 4C 2가지죠. 그 각각에 대해 세로방향 평행선 2개 정하는 방법이 5C 2가지씩 따라오면서, 자, 그렇게 곱을 통해 답을 내줄 수 있겠죠. 그럼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6이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4를 2로 나누면 10이죠. 정답 60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곱셈에 대해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해도 같은 답이 나올 거라서 굳이 가로방향의 평행선부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로방향의 평행선부터 우리 2개 정하고 잇따라 가로방향 평행선 중에 2개 정하는 방법, 자, 요런 순으로 생각을 해줘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 참고 삼아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마무리할게요.